안녕하세요. 읽기 쓰기 영어 강사 수능 완벽 대비 김시경입니다. 어떻게 수능 완벽하게 대비할까? 자, 이렇게 수능 영어란 회화 영어가 아닙니다. 학술 지문을 읽어내는 읽고 쓰기, 이게 원포인트. 무슨 얘기일까요? 자, Hello guys, what are you? 회화 영어가 아니에요. 전 세계 석학들의 교양 서적이나 논문들에서 발췌가 돼. 원문은 그 발췌된 원문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요약하고 그 석학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의 조금 더 발전된 시각을 다시 결합하는 대학 교육에서 사용할 지문을 읽고 쓰는 능력을 키우는 영어라는 점 잊지 말자. 그러면 대전제 회화가 아니라 학술 읽기다. 스텝 1, 당연히 영어 지문이 뭘로 들어와야 될까? 우선 국어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국어로 인식하는 걸 해석이 돼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 여기서 맹점. 우리는 왜 한국어 모국인인데 국어 비문학을 다 맞지 못할까? 오케이. 그럼 영어 원어민들은 영어가 원어니까 시험 보면 다 맞나? 또 하나, 그들은 교양서적을 그리고 논문을 그리고 인문학 지문을 즐겨 읽을까? 쉽게 얘기해서 똑똑할까? 아니, 영어를 막 말한다 그래서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을까? 오히려 여러분이 여기서 수능 영어를 하는 여러분, 좀 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 우리는 바로 얘네들을 봐요. 하이 퀄리티. 우리가 하이 퀄리티예요. 그래서 소재와 주제로 글을 압축하는 과정을 독해라고 한다. 그러고 나면 시험이잖아. 그래서 올바른 정답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데 객관식 시험이거든. 평가원이 파는 함정을 파헤치자. 바로 평가원의 선택지 의도 파악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독해 원리. 그럼 예시를 한번 봐볼까? 자, 2020년 대비 수능 31번. 쭉 본문이 나왔는데 잘 읽었어요, 대부분. 그런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little, 거의 빈칸하지 않는 것. 그럼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건 거의 빈칸하지 않는 건데, 자, 보기를 보면 question, 질문, 이의제기가 없는 것. account, 여기서 문제 발생. 왜? account는 계산, 계좌, 계정. 그러면 계산하지 않는 것, 계정이 없는 것, 계좌가 없는 것. 뭔가 이상하지 않아? 산업하기 시작해. 왜?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회화, 즉 사람과 말하고 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단어 뜻을 거기에 맞춰서 외웠거든. 문제는 우리 학술 지문을 읽을 때 과연 어떻게 평소에 대화하던 단어의 기본 뜻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account는 합리, 원인, 이유, 객관적인 것이라는 뜻이 머리에 있을까? 여기서부터가 바로 학술 지문을 대비하는 수능이 적용되는 부분. 시각을 바꿔라. 회화 아니라 읽고 쓰기 영어다. 자, 그럼 2019년 대비 수능 39번. 자, 문장 삽입이라고 해서 39번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고 해설을 하지. 자, around hill이라고 시작되는 이 단락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답은 3번. 왜? 3번 뒤에 the hills slope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언덕하면 앞에 언덕이 나와야 된다. 따라서 3번 앞에 언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단어를 보면 언덕이 없어. contour line connects all point that lie at the same elevation.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뭔가 명쾌하게 들었나? 오히려 셈은 좀 이상한데? 왜? 여기에는 지금 around hill도 있고, a plane도 있고, 그 다음에 the map도 있고, a set도 있고, largest도 있고, base도 있고, the smallest인데 왜 하필 around hill에 지목해야 될까? 왜 주목을 해줘야 돼? 그게 바로 포인트인 거지. 우리가 지금 수능에서 점수를 고점을 맞으려면
왜 어라운드 힐에 집중을 했어야 하는 가가 문제겠지. 그러니까 쌤한테 중요한 여기에서의 답으로 가는 가이드는 누구? therefore, 그러므로, as, 로서. 이 가장 흔한 단어가 쌤한테는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왜? 읽기 쓰기의 초점은 여기 있으니까. 그 결과 라운드 힐은 뭐로서? 세트로서 appear,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필자는 여기서부터 뭘 얘기하겠다는 얘기야. 라운드 힐을 뭐로서? 세트로서 등장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이 1, 2, 3, 4, 5번에서 얘를 집어넣으면 이거 뒤로 이제 라운드 힐의 정의는 세트로서 작동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 as가 설정을 이제부터 얘를 이걸로 볼 거예요. 그 결과 앞에 어떤 원인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결과 얘가 이렇게 보여했으니까 이 글의 핵심 소재가 라운드 힐이라고 내가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as와 therefore야. 그래서 외국어 비문학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주제 뉘앙스 인과 구조. 바로 이게 읽기 쓰기의 가장 초점이야. 라운드들이 왜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소재가 정해지지. as로서 가장 흔하게 보는 단어지만 거기에 바로 필살기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걸 부각시키자는 거지. 그러면 글의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는 답을 치는데 전혀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는 거야. 자, EBS 간접 연계 50% 하락. 무슨 얘기? 자, 연계율은 70에서 5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직접 연계가 없어. 즉, EBS 지문하고 똑같이 출제하던 방식의 시험 문제 적용법이 올해서부터는 적용이 안 돼. 그리고 전부 다 100% 간접 연계야. 그럼 간접 연계는 뭘까? 바로 발췌되는 원문, 즉 수능에 나오는 EBS의 문제들은 전부 원문이 있어. 교양서적과 논문들. 주로 교양서적이지만 그 원문에 문제를 그대로 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그 아래, 아니면 그 전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던 같은 맥락의 주제와 소재를 이용한 지문을 끄집어내겠다라는 게 간접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지문이 출제가 안 된다는 거겠지. 똑같은 게 안 나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 바로 시간 단축 효과가 사라져버려. 안타깝게. 왜? 예전에는 EBS와 똑같이 직접 연계가 됐으니까 걔를 훅 머리에 외운 사람은 시험장에서 똑같은 지문이 나오면 같은 내용 쭉 하고 그냥 답을 찍고 넘어가서 빠르면 10초 안에도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하지만 올해서부터는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 세이브했던 시간을 3점짜리 문제에서 어떻게 했을까? 3점짜리에서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문제를 풀었던 현상이 올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바삐 쫓기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난이도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당근이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바로 그럼 1등급을 향한 3의 일체. 자, 우리가 수능을 준비할 때 지금 기본적으로 50%의 연계는 EBS가 가지고 있어. 간접 연계지만 주소재를 공부하는 데는 초점을 맞춰줄 거 아니야. 좋은 시험에 출제될 만한 주소재. 그런데 문제는 EBS는 지문의 퀄리티는 좋은데 문제는 문제가 좋지 않아. 이거 수능 출제 원리파 평가원. 평가원이 우리나라에서 수능 출제 단체잖아. 따라서 수능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 뭘 알아? 이 평가원이라는 단체가 수능을 출제할 때 기본 틀을 알 수 있는 거야. 정답을 도출하거나 지문을 선택하거나 보기를 만드는. 그래서 정답 원리 중하위권. 무슨 얘기? 답이 아무튼 3번이라는 건 알아. 근데 1, 2, 4, 5번이 왜 틀린지는 몰라. 하여튼 3번이 너무 부합됐으니까. 이러면 중하위권이야. 상위권을 지향하는 우리는 뭐해? 답이 3번이라면 1, 2, 4, 5번은 왜 원리상, 수능의 출제 원리상 오답인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 별로 복잡하지 않아. 단 여러분이 그 가이드 길을 안 가봤을 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리 파악하고 50%의 지문의 주소재를 봤단 말이야. 그런데 쌤은 왜 필요할까? 그래, 이걸 통해서 올해 수능의 실전 응용력 완성, 실제 그거에 부합하는 문제를 다량으로 풀어보되 단 그 기저가 되는 맥락을 놓치지 않으면서 엄선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아펙 자체 문제, 쌤이 만드는. 그리고 메가러셀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감수위원이잖아. 거기 안에 있는 킬러 문제의 평가원과
직결되고 EBS와 직결되는 주제와 소재와 문제 만드는 방식과 선택지 만드는 방식을 분석해내는 거예요. 내가 제시 줄 거라는 거지. 자, 1등급을 향한 학습 대안책 수업 방식. 세미 수업은 시작 30분에서 40분 정도 복과 테스트. 뭘로 바꿔야지? 회화형, 읽기용 단어로 바꾸자. 실전 미니 테스트, 적용 연습하자. 내용 전달, 종료 30분에서 40분. 내용 전달받고 오늘 수업한 거 어떻게 돼? 적용 연습해서 반복 학습하자. 따라서 킬러 3점 문항으로 테스트 완성.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만나는 과제물은 어떻게 해? 기본적으로 30문제의 문항 매주마다 제공될 거야. 거기 안에는 자체 제작 문제와 러셀 모의고사 킬러, 그리고 평가원 킬러에 대한 조합. 당연히 EBS의 주소지를 싱크로 시킨 50% 안에서. 매 수업의 어드밴스드 아펙터스 액츄얼 테스트는 실시하고 반복학습, 그리고 안 보는 사이에, 우리가 만나지 않는 사이에 어떻게 복습할 수 있느냐. 바로 유튜브 통해서 쌤이 유튜브에 수업의 가장 중요한 개념과 약점 공략 포인트를 반복학습 영상으로 계속 올릴 거야. 그걸 통해서 다음 수업 시간까지 들어오기 전에 반복 연습하시고 들어오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가장 효율적 1등급에 대한 방법 선택은 누구? 감각에서 논리로 바꾸자. 가장 효율적으로 수능을 정복할 때입니다.